어느 평범한 중년 남자가 10년 만에 받은 전화 한 통. 그 목소리는 분명 세상을 떠난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번호에서 걸려온 통화, 녹음에도 아무 소리도 남지 않는 기록, 통신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발신자. 그는 미쳐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들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죄책감에 갇혀 살아온 아버지는 그 전화를 쫓아 진실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그 어떤 미스터리보다 깊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단 20분의 지각이 만든 비극. 아들을 태우러 가지 못한 그 순간이 평생의 짐이 되어버린 남자. 그는 매일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목소리가 정말로 들려왔습니다. 아니, 들려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용서받기 위해 떠난 여정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한 가장 고독하고 절실한 치유의 기록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올해 58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중년 남자죠.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밥 먹고 자는 게 전부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에요. 아니, 특별할 것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사는 삶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하게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어요. 민수라는 이름의 그때 11살이던 아들. 그 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빠 다녀오세요 하고 손 흔들던 아이. 학교 끝나면 제가 태우러 가길 기다리던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제가 늦어서 생긴 일이에요. 그날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회의가 길어졌고 저는 아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가 혼자 집에 가려고 했던 거죠. 그 이후로 제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끊겼고 직장에서도 점점 밀려났어요. 저는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만약 제가 제 시간에 갔다면, 만약 제가 회의를 거절했다면 아들은 지금 21살이 되어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였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아버지, 저 이번엔 진짜 잘할게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10년 전 그대로의 어린아이 목소리.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소리만 남았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방금 민수한테 전화 왔어. 아내는 설거지하다 말고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지쳐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야? 또 술 마셨어? 아니야, 정말이야.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 정우 씨, 제발 그만 좀 해요. 민수는 10년 전에 떠났어요. 이제 그만 놓아줘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그 번호는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만 떠 있었죠.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피곤해서 들은 환청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음 날 저녁 또 전화가 왔어요. 똑같은 번호였습니다. 이번엔 바로 받았습니다. 민수야, 넌데? 아버지, 이번엔 늦지 말아요. 그리고 또 끊겼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누가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민수가 어딘가에서 연락하는 건지. 저는 그날부터 전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증거를 남기려고요. 사흘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받았어요. 민수야, 어디 있니? 아버지. 그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다고. 하지만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마치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저는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정신과를 가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환청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어요. 그날 밤 휴대폰 화면을 보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화면을 눌러도 전원을 껐다 켜도 그 표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꺼졌어요. 다음 날 저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통화 기록을 요청했어요. 이 번호로 걸려온 통화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 이상한데요? 이 번호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여기서 전화 왔는데. 아니요, 저희 시스템에 이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저는 답답했어요. 분명히 있는 번호인데 왜 시스템엔 없다는 건지.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 책가방, 장난감.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어린이용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손에 들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휴대폰, 민수가 쓰던 거였어요. 충전이 안 되는 상태였지만 뒷면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그 번호였어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왜 민수의 번호에서 전화가 오는 건지.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아내는 그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민수 거잖아. 그래. 그리고 이 번호로 전화가 왔어. 말도 안 돼. 이 휴대폰은 10년 전에 해지했어. 어떻게 전화가 와? 나도 몰라. 근데 분명히 왔어.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당신 이러다가 정말 이상해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어딘가에서 저한테 연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 번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어봤어요.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고, 제가 착각한 거라고. 직장 동료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고 멍하니 있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정우 씨, 요즘 일에 집중을 못 하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정우 씨, 이러다간 회사 다니기 힘들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차리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내 생일 기억하죠? 그럼 당연하지. 4월 15일이잖아. 이번엔 와주실 거죠? 민수야, 넌 지금 어디 있니? 아빠한테 말해줘. 하지만 전화는 또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민수야, 민수야.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사람 보듯이.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다는 통보였어요. 저는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싸서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요? 왜요? 잘리긴 했지만 어차피 다닐 생각도 없었어. 나 민수 찾아야 돼. 정우 씨, 정신 차려요. 민수는 없어요. 아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그 번호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입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안내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USB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USB였어요. 저는 컴퓨터에 꽂아봤습니다.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제목은 아빠에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11살에 그 작고 귀여운 얼굴. 아이는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아빠, 내일 꼭 와줘요. 약속했잖아요. 발표회 끝나고 같이 아이스크림 먹기로 했잖아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아이스크림이요. 저도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요. 늦지 말아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오열했어요.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늦어서 아들이 혼자 집에 가려다 사고를 당한 그날. 발표의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회의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다음에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영원히.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민수가 들고 있는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그 화면에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제가 받은 그 번호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어떻게든 그 전화를 받아야겠다고. 며칠 동안 저는 그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100번도 넘게 걸었지만 똑같은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3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번호였어요.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받았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어요. 민수야, 아빠야. 들려?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통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목소리. 아버지 미안해요. 아니야, 민수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아빠가 잘못했어.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고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날 갔어야 했는데 너 혼자 두면 안 됐는데. 그런데 전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전화 받은 것, 민수 목소리 들은 것, USB에서 발견한 영상까지.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침묵했어요. 저도 전화 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떠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똑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 목소리로 엄마 울지 마요라고 했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정신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슬픔이 만든 환청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자꾸 생각나요. 민수 목소리가. 저희 부부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그동안 저희는 서로를 원망하고 피하고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같은 아픔을 나눴어요. 저희는 함께 민수 무덤에 갔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희 부부의 휴대폰에 동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똑같은 번호였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제 괜찮아요. 나도 행복해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뒤, 제 휴대폰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충전도 안 되고 화면도 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수리기사에게 맡겼습니다. 혹시 데이터 복구 가능할까요? 한번 봐드릴게요. 기사는 한참을 작업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이거 이상한데요. 왜요? 이 번호요?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이미 해지된 회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화가 올 수 있죠? 그게 그래서요. 마지막 발신 위치를 보니까 손님 집 근처더라고요.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해지된 회선은 사용할 수 없거든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환청을 들은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민수가 나타나 제 앞에 섰어요. 아빠, 왜 그날 오지 않았어요? 미안해,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이제 나도 아빠를 용서할게요. 민수는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한번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음이 들렸어요. 민수야,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할게.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정말 많이. 그리고 놀랍게도 대답이 들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젠 됐어요. 민수야, 아빠 용서해 줄 수 있니?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민수가 초등학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사진이 천천히 사라지며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다시는 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들었구나.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공장이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저희는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고, 함께 식사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민수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기 들어가 울지 않았어요. 가끔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햇살이 들어오도록. 저는 매일 아침 민수의 사진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민수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물었습니다. 정말 민수였을까요? 글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민수를 보내줄 수 있게 됐다는 거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민수가 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래, 민수야. 아빠도 이제 괜찮아.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햇살 가득한 길을 따라서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잘 잤어. 저희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다시 가까워지려고. 식사를 마치고 저는 민수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보내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민수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아이의 흔적들. 교과서, 공책, 크레파스, 장난감. 하나하나 꺼내며 저희는 추억을 나눴어요. 이거 기억나요? 민수가 그림 대회에서 상 받은 거. 그러게. 그날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희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리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낡은 어린이용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화 받았던 그 번호의 휴대폰. 저는 한참을 그걸 바라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가지고 있을게요. 그냥 두고 싶어요. 그래요? 그것 하나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휴대폰을 깨끗이 닦아서 서재 책장에 올려놨습니다. 가끔 보면서 민수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지만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작은 부품 공장이었어요. 일은 단순했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 동료들도 친절했고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형님 결혼하셨어요? 응, 했지. 자식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좋은 아이였어.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어요. 민수는 제 아들이었고 지금도 제 아들이니까요. 퇴근길에 저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샀어요. 그리고 민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민수야, 아빠 왔어. 오늘 첫 출근했어. 새 직장 동료들도 좋고 일도 괜찮더라. 엄마는 요즘 꽃꽂이 배우러 다니신대. 좋아 보이셔. 우리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너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아내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저희는 그날 밤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작은 카페를 열까? 아니면 시골에 내려가 살까?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함께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며칠 뒤, 저는 옛날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갓난아기였던 민수를 제가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작고 연약했는지.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이 제 인생 전부였어요. 사진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어요. 2007년 4월 15일. 우리 민수 태어난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민수와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 비록 짧았지만 분명 행복했어요. 저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민수의 웃는 얼굴이 보이는 사진으로요. 더 이상 슬픈 기억만 간직하고 싶지 않았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민수에게 쓰는 편지처럼. 민수야, 오늘 아빠는 내 사진을 걸었어. 너의 웃는 얼굴을. 이제 아빠는 슬픔보다 감사함을 기억하려고 해. 네가 우리 곁에 있어줬던 11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빠는 그걸 잊고 살았어. 미안해. 이제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할게.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민수에게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면서 직장 생활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했고 상사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동료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엔 함께 밥을 먹고 퇴근 후엔 가끔 차 한잔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처음 오셨을 땐 뭔가 무거운 게 있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편해 보이세요. 고마워. 실은 좀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 그런데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다행이네요. 계속 그렇게 잘 지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주말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이었어요. 예전에 민수와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민수 데리고 자주 왔었죠? 그래. 그네 타는 걸 좋아했어. 저희는 그네 앞에 섰습니다. 빈 그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 저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네를 바라봤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그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요. 조금 늦었지만, 늦은 건 없어. 지금이라도 된 게 다행이지. 저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잡아보는 손이었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있는 민수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충전이 안 되는, 작동하지 않는 휴대폰. 하지만 저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민수야, 잘 자. 저는 휴대폰을 쓰다듬으며 인사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민수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조깅을 나갔습니다.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공원을 달리는데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즐겁게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저와 민수 같았어요. 가슴이 아렸지만 동시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행복한 기억이었으니까요. 조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운동하고 왔어요? 응, 상쾌하네. 잘했어요. 건강 챙겨야죠.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버스를 타는데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이 버스에서 처음 전화를 받았었죠. 민수의 목소리를 들었던 순간. 그때는 혼란스럽고 두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화들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와도 화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전화는 제가 스스로에게 준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치유할 기회. 직장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쁘게 움직이는 게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녁에 민수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일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퇴근했어요. 예전엔 야근도 많이 했지만 이젠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가 정말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씻고 와요. 저는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맛있네. 민수 생각나요? 응, 많이. 저도요. 저희는 민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엔 피하기만 했던 이야기를 이젠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민수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 기억나요? 당연하지. 소파 잡고 일어서더니 두어 걸음 걷다가 넘어졌잖아. 그때 우리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러게. 사진도 엄청 찍었지. 저희는 웃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민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아내가 씻으면 제가 닦고. 자연스러운 협력이었어요. 당신, 이번 주말에 바다 갈래요? 바다? 응. 민수 데리고 가려고 했던 곳 있잖아요. 거기 가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가려고 했던 바다. 사고 직전에 약속했던 여행이었어요. 좋아. 가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차로 2시간 거리의 바닷가였습니다. 도착하니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민수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 바다 처음 보면 엄청 좋아했을 텐데. 저희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민수야, 여기 바다야. 엄마 아빠가 너랑 오려고 했던 곳. 늦었지만 왔어. 너도 여기 있는 것 같아.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당신 저기 봐요. 아내가 가리킨 곳을 보니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희미하게 보이는 무지개. 예쁘다. 민수가 보내준 선물 같아요. 저희는 한참을 무지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10년 만에 찍는 부부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저희는 소주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행복해요? 응.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 저도요. 민수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걸 원했을 거야. 그래요. 우리 계속 잘 지내요. 저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일기를 썼습니다. 민수야, 오늘 엄마 아빠가 바다에 다녀왔어. 너랑 가려던 그곳. 정말 예뻤어. 무지개도 봤어. 너도 봤지? 민수야, 아빠는 이제 괜찮아. 엄마도 괜찮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너도 그곳에서 행복해. 사랑해. 일기를 덮고 불을 끄려는데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 저는 그게 민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자, 민수야. 별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일상이 쌓여갔어요. 저는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 갔습니다. 가끔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사실 매일 생각났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운 마음이었죠. 어느 날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21살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전 아이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저는 그 청년을 잘 챙겨줬습니다. 민수를 대하듯이 일을 가르쳐주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형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 너 보면 내 아들 같아서. 아들 있으세요? 있었어. 지금은 하늘에 있지만. 죄송합니다. 괜찮아. 좋은 아이였어.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넌 부모님께 잘해드려. 효도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민수 무덤에 갈 꽃을 사려고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네요? 네. 아들 보러 가는 길이에요. 효자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효자가 아니라 그리운 아버지일 뿐이에요. 묘지에 도착해서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아빠 왔어. 오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친구 봤는데 너랑 나이가 같더라. 보면서 내 생각 많이 했어. 넌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대학생이 됐을까? 아니면 다른 꿈을 꾸고 있을까? 아빠는 가끔 상상해. 네가 자라서 어떤 청년이 됐을지. 분명 멋진 사람이 됐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민수야, 아빠는 요즘 행복해. 엄마랑도 잘 지내고 일도 잘하고 있어.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아빠를 변하게 해줬어. 고마워, 아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다녀왔어요? 응. 저도 내일 갈게요. 같이 가지 그랬어. 괜찮아요. 저는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민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을 거예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특별한 프로는 아니었어요. 그냥 뉴스.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당신. 응? 사랑해요.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나도 사랑해. 미안해요. 그동안 못 챙겨줘서. 무슨 소리야? 나도 못 챙겨줬는데. 이제 잘해요. 응, 잘하자. 저희는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응. 커피 향 좋다. 같이 마셔요. 저희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어디 가고 싶어요? 글쎄요. 그냥 집에 있어도 좋아요. 그래? 그럼 집에서 푹 쉬자. 저희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음악도 들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저녁엔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오래된 로맨스 영화였어요. 주인공들이 행복해지는 결말이었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그래. 우리도 해피엔딩일까? 이미 시작됐잖아요. 우리의 해피엔딩.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맞아. 이미 시작됐지.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 아빠는 이제 괜찮아. 정말로. 너를 잊는 게 아니야. 다만 너를 보내주는 거야. 네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아빠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야. 엄마랑 함께. 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 평생.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민수를 잃은 그날.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웃고 있는 얼굴. 행복한 얼굴.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저는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를. 아빠, 이제 진짜 괜찮아요. 행복하세요.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개운함이었어요. 아내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정말 잘 잤어. 표정이 밝아요. 기분이 좋아서 그래. 저희는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아내는 시장에 갈 준비를 했어요.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데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건물들이었지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일이 손에 잘 잡혔어요. 동료들도 제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특별한 건 없는데. 얼굴이 환해 보여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점심시간에 신입사원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근데 실수도 많이 하고 혼나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형님은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아니, 나도 엄청 실수 많이 했지. 지금도 가끔 해. 청년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힘들 때 포기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 네, 명심할게요. 저는 그 청년을 보며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저런 청년으로 자랐을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성실한 청년으로. 퇴근 후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 여기 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민수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는 이제 정말 괜찮아. 엄마도 괜찮아. 우리 이제 앞으로만 볼 거야. 너도 편히 쉬어. 사랑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뭐 만들어요?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해주고 싶어서. 저는 뒤에서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모든 게 다. 아내는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도 고마워요. 같이 이겨내줘서. 우리 잘하고 있지? 응, 잘하고 있어요.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말에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민수와 가려고 했던 산이었습니다. 이번엔 꼭 가요. 응, 꼭 가자. 민수도 함께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 항상 함께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 응, 행복해. 나도. 저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맑고 화창한 가을날이었어요. 산에 도착해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가파르지 않았어요. 여유롭게 걸으며 주변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민수 데리고 왔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러게요. 나무도 많고 새소리도 들리고. 여기 도토리 있네요. 아내가 도토리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도토리 모으는 걸 좋아했었어요. 가져갈까요? 그래, 가져가자. 저희는 도토리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수의 추억이 담긴 작은 선물처럼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아래로 마을이 보였고 멀리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치 좋다. 정말 예뻐요. 저희는 바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준비해온 김밥을 꺼내 먹었어요. 민수야, 여기 김밥 하나 놔둘게. 네가 좋아하던 참치김밥. 아내가 김밥 한 줄을 바위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도 함께 손을 모았어요. 맛있게 먹어. 바람이 불어 김밥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근처에 앉았어요. 마치 민수가 보낸 것 같았습니다. 저 새 봐요. 응, 귀엽네. 새는 한참을 저희를 바라보다가 날아갔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 사라졌어요. 민수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 저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경치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함께 있었어요. 하산할 때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사진 찍을까요? 그래. 아내가 휴대폰을 꺼내 저희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을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었어요. 잘 나왔네. 민수도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응, 나도. 자주 나와야겠어요. 이렇게. 그래, 자주 나오자. 집에 도착해서 씻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있는 민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손에 들고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산 다녀왔어. 너랑 가려던 그곳. 정말 좋았어. 다음엔 또 갈게. 엄마랑 함께. 넌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잘 자.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뭐 봐요? 그냥 뉴스요.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TV를 봤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게 좋았어요. 당신. 응? 우리 잘하고 있죠? 응,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지내요. 그래, 계속.
저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희는 침대에 누워 각자 책을 읽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자요. 응, 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소리.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천천히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저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큰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민수. 저는 다가가 옆에 앉았어요. 민수야? 아빠,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아빠도 잘 지내. 알아? 아빠 행복해 보여. 너 덕분이야. 민수는 웃었습니다. 밝고 맑은 웃음이었어요. 아빠, 이제 안녕. 안녕이라니. 또 보자. 응, 언젠가 또 봐. 민수는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빗속으로.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잘 가, 아들아. 사랑해. 민수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세상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모든 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내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응, 잠이 깼어. 무슨 생각해요? 민수 생각. 저도요. 아까 꿈에 나왔어요. 나도 꿈 꿨어. 뭐라고 하던가요? 잘 지낸대. 행복하대. 다행이네요. 저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아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저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햇살을 바라봤어요. 그날부터 저희의 삶은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일을 열심히 했고, 아내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주말마다 어딘가로 나갔습니다. 바다, 산, 공원. 민수와 가려던 곳들을 하나씩 가봤어요. 가는 곳마다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함께했던 시간들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우 씨, 요즘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승진 어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승진됐어.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 다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잘한 거죠. 저희는 그날 저녁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민수도 좋아했을 텐데. 그러게요.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응, 분명히.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괜찮아. 우리 행복할 자격 있어. 민수도 원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래. 분명히 그럴 거야. 저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기 밝은 별 봐요. 응, 예쁘다. 민수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희는 한참을 별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잘 자요. 응, 잘 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더 이상 악몽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감사함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많이 변했어요. 더 밝아졌고, 더 가까워졌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민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함께 무덤을 찾아갔어요.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1년 만이다. 엄마 아빠 잘 지냈어. 너도 잘 지냈지?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 네 걱정은 하지 마. 너는 편히 쉬어. 사랑한다, 아들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답장 온 것 같아요. 응, 나도 느꼈어. 저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맛있어요. 민수도 맛있게 먹었을 거야. 그러게요. 저희는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민수와 함께 먹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짜 마지막 편지였어요. 민수야, 아빠야. 1년이 지났어. 우리 많이 변했어. 이제 웃을 수 있어. 너를 떠올리면서도 웃을 수 있어. 그게 네가 원하던 거 맞지? 아빠가 행복하길 바랐지? 이제 아빠 행복해. 정말로. 너 덕분이야. 고마워, 아들아. 그리고 사랑해. 영원히. 편지를 접어 민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잘 자, 민수야.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말로. 다행이에요. 당신은? 저도 괜찮아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응, 잘하고 있어. 저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려 봅니다. 회의 때문에 늦었던 그날. 민수가 혼자 집에 가려다 사고를 당한 그날. 제 인생이 멈춰버린 그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날의 아픔이 저를 만들었어요.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민수는 떠났지만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깨우고 매일 밤 저를 재우는 사랑으로.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미 듣고 싶었던 말을 다 들었으니까요. 용서받았고 사랑받았고 이제 놓아줘도 된다는 것을. 그 전화들이 누가 건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수였든 제 마음이 만든 소리였든 중요한 건 그 소리가 저를 구했다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슬픔에서, 과거에서.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라는 것을. 민수는 제 아들이었고 지금도 제 아들이고 영원히 제 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수의 아버지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살아갈 거예요.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요. 좋은 아침이야, 민수야. 혼자 중얼거립니다. 대답은 없지만 민수가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잘 잤어요? 응, 아주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네요. 그래. 나가볼까? 좋아요. 저희는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요. 저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앞을 보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민수는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웃으면서. 그리고 말하겠죠. 잘했어, 엄마 아빠. 이제 진짜 괜찮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려와요. 고마워, 아들아. 사랑해.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민수의 대답 같아요. 저희는 계속 걸어갑니다. 함께. 새로운 하루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전화 한 통의 착오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오가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준 기회였습니다. 치유할 기회. 용서할 기회. 다시 살아갈 기회.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슬픔 속에서도,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는 것을. 민수야, 고마워. 태어나줘서. 우리 아들이 돼줘서.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어. 아빠는 잘 살아갈게. 엄마도 함께 너를 가슴에 품고 사랑한다, 아들아. 영원히.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